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차 전지 새로운 주도주입니다. 미국 550조 투자 독점할 이 종목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롭게 바닥에서 추세 우상향이 만들 수 있을 만한 2차 전지 주도주니까요. 오늘 꼭 집중해서 이 투자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54,600명이고요. 6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플러스 관련주까지 총 정리를 한 무료 자료집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료로 이 자료집 어디서 받을 수 있냐라고 한다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도 받을 수 없고요.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제가 직접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리포트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을 하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 시청하시고 딴 거 안 바랍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 나는 기법 강의에도 관심 많아요 하시면 맨 아래 여기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2차 전지의 새로운 주도주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미국 550조까지 독점할 수 있을 만한 이 종목 오늘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집중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당연히 첫 번째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입니다. 거기에 따른 수혜를 확인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본다면 이번 주 대한민국에 있는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이 옵션 만기일이 뭐 사실상 동시 만기일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영향 끼치지 않겠지만 항상 옵션 만기일 때마다 증시의 방향성이 정해지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옵션 만기일 때 증시 방향성이 상방으로 나오는지 하방으로 나오는지 아니면은 횡보로 나오는지 이번 주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따라서 핵심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그게 2차 전지고, 그 2차 전지의 새로운 주도주를 오늘 알려드리고요. 거기에 따라 미국의 550조 이 투자까지도 독점할 수 있을 만한 이 종목 오늘 알려드리니까 꼭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가 미국에서 발표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거기에 따른 수혜 또는 거기에 따른 피해 뭐가 있을까 배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번 미국 상원에서 558조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가 됐고요. 배터리 전기차 수혜 전망입니다. 딱 이것만 봐도 아, 이 차전지에 수혜가 들어가 있구나. 이거를 뭐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온 약 558조 원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상원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약값 인하 등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한편에 재원 마련을 위해 대기업에 최소 15%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골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친환경 사업을 중심으로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면서 배터리,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 분야가 아마 수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특히 대한민국 자동차 배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북미의 생산을 늘리고 중국으로부터 원자재라든가 중국의 배터리 의존도를 줄여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반사 이익으로 대한민국이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아준다라는 거죠. 일단 보시면은 미국 상원은 본회의 표결에서 51대 50으로 정말 겨우겨우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공화당 각각 50석씩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캐스팅 보트를 쥔 당연직 상원 의장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상승표를 던졌기 때문에 어떻게 겨우겨우 넘어섰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상원 민주당은 처방약, 의료보험, 일상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적자를 줄이는 한편 가장 부유한 기업들이 그들의 공정한 목을 지불하도록, 그러니까 세금을 내라는 소리죠. 투표를 해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초임 때부터 더 나은 재건법 BBB의 축소판으로 평가가 되고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풍력 태양광 발전 생산을 확대하고 전기차를 구매 시 세액을 공제하는 기후대응 정책에 약 3,690달러를 투입을 합니다. 대략 한 400조가 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기업에 법인세를 15% 부과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표결 절차 및 토론 과정에서 민주당이 추진해온 유치원 무상교육 등 일부 정책들은 제외가 됐고요. 일단 여기서 핵심적인 것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친환경 또는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된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문별로는 기후대응과 관련 공급망 구축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이 되고요. 그래서 북미 지역에서의 배터리,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 친환경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라는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장에서는 미국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테슬라, GM이 대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뭐겠어요. 이 테슬라, GM에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 수혜를 입겠죠. 그래서 이들 기업에 납품하는 배터리 및 소재 기업들도 당연히 수혜를 입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한국 기업의 투자도 탄력받을 전망이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은 북미 제조 비율 기준으로 공제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 미국의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이 투자를 좀 확대하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을 좀 낳아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특히 보다 중국으로부터의 고립이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에 투자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번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겠다라는 노골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이번에 CATL이 사실상 이 근처에다가 공장을 짓기로 했는데 미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아시겠지만 법안 550조짜리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가 됨에 따라서 배터리 전기차가 수혜가 될 것이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간축법이 550조 투자가 들어가는데 정확히 어느 부분에 어떻게 수혜가 들어가는지 좀 알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배터리 3사, 미국 생산시설 확대 수혜, 그리고 현대기아차는 전기차 라인 확보가 과제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미국 상원에서 7일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현지에 진출한 국내 친환경 사업 내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 위한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에 약 480조 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대규모 친환경 지원 법안을 밀어붙여 중국 공급망을 배제하겠다. 그러니까 중국을 왕따시키겠다라는 의도가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보다 현지에 전기차 공장이 없는 업체는 아마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크게 보시면은 여기 써 있습니다. 이 인플레 감축 법안에 따른 영향입니다. 현지 생산 전기차가 아직 없어 경쟁에 불리하다. 완성차들. 국민의 배터리 소재 조달 필요성이 높아졌다. 배터리 한국 배터리 셀 및 수요 소재 수요 확대고요. 국민의 중국과의 경쟁 가능성이 낮아져서 어떻게 보면 반사 이익을 받는다. 완성차 업계와의 이 추가 파트너십 체결이 전망된다. 배터리 소재 공장의 이 북미 신설이 전망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양광 풍력은 그냥 지나가는 소리고요. 그리고 전기차 구매 시 세액 공제 이게 핵심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액 공제가 안 되던 것도 이제 되게끔 만들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 배터리 업계라든가 특히 완성차 업계에서도 기대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일단은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중국에 대한 배터리 의존도를 낮추겠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왕따시키자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자재를 자국, 그러니까 미국에서 조달을 하거나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들여오는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한다. 그래서 2024년은 50%, 2026년은 80%. 그래서 미국에서 조달한 원자재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연관이 없는 특히 중국에서 조달한 원자재, 중국에서 조달한 배터리를 만든 전기차는 보조금을 안 줘요. 그러니까 꼭 미국에서 조달한 것만 써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등 한국 배터리 셀 기업들이 당연히 북미 시장에서 중국이랑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중국 배터리는 애초에 지원금을 안 주니까 누가 중국 배터리 쓰겠습니까? 좀 비싸더라도
한국 배터리 쓰니까 당연히 영향력이 좀 커지지 않을까, 기대감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2025년까지 540기가와트시의 배터리 생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고, 이 가운데 북미가 45%, 아시아가 35%, 유럽이 20%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들의 북미 시장 진출도 가속화될 것이다. 세계 1위 SKC 같은 경우에도 북미 동박 공장은 올해 안에 최종 부지를 선정해 착공해 2025년에 목표 양산을 하겠다. 롯데케미칼도 알미늄과 손을 잡고 미국 양극박 생산 기지를 설립하겠다. LG화학도 양극재 공장 설립 등 2025년까지 북미 시장을 추진하겠다. 사실상 지금 보면은 대부분이 뭐예요? 중국이랑 경쟁할 필요가 없는 미국에 가서 한번 독점을 해보겠다라고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배터리 기업 말고 완성차 기업, 바로 현대자동차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타격을 입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미에서 생산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일단 당장 미국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긴 하지만 현지 생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일단 올해 전체로 보더라도 미국에서 생산이 확정된 모델은 GV70 정도고, 전기차 판매의 선봉장에 선 현대차 아이오닉 5야 EV6는 한국에서만 생산되고 수출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보조금을 못 받는다는 소리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미국 내 생산 시설이라든가 미국의 이 진출을 좀 더 깊게 또는 강하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차 세제 혜택의 상한선을 폐지하는 규정도 단기적으로는 유리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뭔 소리냐? 완성차 업체가 전기차를 20만 대 넘게 판매한 경우에 원래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이제는 사실상 받을 수 있게끔 바꾸겠다라고 이번에 언급을 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앞으로는 기대감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 수혜를 입지만 완성차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방금 보니까 중국에서 만든 배터리 또는 미국과 FDA 체결이 안 되어 있는 국가에서 만든 소재라든가 배터리는 보조금 지원을 안 한다. 그 뜻은 뭐냐? 미국에서는 중국 배터리, 중국 전기차 보조금 지원 안 한다. 그러니까 타지 마. 이런 거고, 그럴 바에 차라리 보다 한국 배터리 쓰세요. 그래서 한국 2차 전지 배터리 회사가 수혜를 입는데,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미국에서 생산하는 기업이 이 한국 기아 현대차나 기아에서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수혜를 입기에는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현대가 뭐 하고 있습니까? 아시겠지만 현대차 6.3조, 6조 3천억을 투자를 해서 전기차 거점으로 미국을 만들겠다라고 이번에 얘기를 했죠. 어떻게 보면 미리미리 준비해 놓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현대자동차 그룹도 미국의 전기차 전용 생산 거점을 마련하고 대미 투자를 통해 전동화 시스템 현지 공급망을 마련한다라고 이미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대를 맞아 미국 현지 생산 공급 기반을 갖추는 한편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 전기차 생산 거점 확보 계획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에 6조 3천억을 투자해서 전기차 전용 신공장 건설과 배터리셀 공장 투자를 2025년까지 마련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신설되는 전기차 공장은 미국 생산법인 약 400km 거리에 있는 브라이언 카운티 들어설 예정이고 1183만 제곱미터 부지 위에 연간 30만 대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출 계획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미국으로서의 점유율을 높이겠다라는 기대감이 큰 상태고요. 2030년 글로벌 시장에서 총 323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해 약 12% 수준의 점유율을 달성하겠다라고 얘기한 상태고, 현대차는 제네시스를 포함해서 약 18종의 전기차 라인업을 갖추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는 2030년 총 84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하겠다는 계획이 나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전용 공장이나 배터리 셀 공장 설립 계획을 어떻게 보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방 정부는 미국산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된다는 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사실상
약 44만 대에 달하는 정부기관의 고용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에서 생산한 게 수혜를 입고 이득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미국 내 전기차 시장 선점을 위해 투자 확대에 나서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드, GM, 폭스바겐, 토요타 모두 미국의 거점을 지금 늘리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2025년 조지아 신공장이 가동이 되면 현대차 그룹이 미국 시장에서 현지 생산에 첫 발을 내딛는 2005년 엘라베마 공장 가동이 20년 만에 미국에서 확충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지아에서도 한 2조 3천억 정도는 지원하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도 기대감이 좀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같은 경우에도 제조 혁신 기술의 도입, 신재생 에너지 활용 등 미국에서의 첫 스마트 공장으로서 현대차그룹의 미래 모빌리티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교두부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서의 이런 진출을 앞당기고 좀 더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6조 3천억을 투자해서 공장을 이미 짓기 시작했다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아, 그래서 이번에 현대차가 미리 조지아에 공장 짓고 미리 6조 이상 투자를 해놨구나. 그래서 이미 잘 나가고 있습니까? 이미 잘 나가고 있죠. 현대기아차 미국에서 친환경차 판매가 약 33%가 증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 현대자동차, 기아가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10% 감소했습니다. 아이 뭐야? 올랐다며. 근데 친환경차 판매량은 33% 증가했다. 과도기라는 거죠. 가솔린에서 친환경차, 전기차로 넘어가는 가도기에서 매출은 좀 줄 수 있지만 결국엔 뭐다? 이 전기차로의 수요, 판매량은 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기아차의 지난 7월 판매량은 12만 8,283대로 전년 동기 대비 10% 줄었습니다. 현대도 10.6%, 기아도 10.8% 줄었고, 근데 중요한 건 제네시스는 5,200세대로 올해 들어 열간 최다 대수 판매를 집계를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줄었지만 사실상 오히려 전기차는 늘었다는 거죠. 현대기아차 지난달 친환경차는 총 15,109대를 판매했습니다. 이거는 뭐다? 총 판매량은 줄었지만 근데 이 전기차 판매량은 33%가 오히려 폭증했다라는 거죠. 말도 안 되게 증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는 4,966대로 지난해 같은 대비 139%, 아반떼 HEV, 소렌토 HEV 등 월간 최다 판매를 기록을 했고요. 하이브리드는 9.7%, 수전기차는 45%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말도 안 되게 이 지금 성장세가 나아지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공장이 없어도 139%인데 여기서 공장이 생긴다? 200%, 300% 말도 안 되는 성장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친환경차 이 보조금 받고 보조금 플러스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수요 늘어나고 그 다음에 현대기아차 판매량 늘어나고 하면은 기대감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미국에서만 잘 나가면 뭐하냐? 현대기아차가 전 세계에서 잘 나가야 그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만 잘 나가면 미국이랑만 뭐 거래를 아니죠. 이번에 기아가 전기차 스웨덴을 자강을 했습니다. 테슬라를 제치고 1위입니다. 현대차가 아니라 테슬라를 제치고 1위 했습니다. 보시면은 7일 스웨덴 자동차 산업협회 자동차 판매 통계에 따르면 1월에서 7월 스웨덴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비중은 작년 동기 대비 14%, 상승한 27% 집계됐고요. 판매되는 자동차 10대 중 3대가 전기차인 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EV6가 스웨덴 시장에서 지난달 336대가 팔리며 작년 10월 현지 진출 후 처음으로 월간 판매 순위 10위권에 들어섰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기차 중에서는 폭스바겐 ID4 그리고 MG ZS가 3위에 올랐습니다. 기아 전기차 니로 EV는 올해 1월 7월 스웨덴 시장에서 총 4,508대가 팔리면서 폭스바겐, 테슬라, 폴스타, 볼보를 제치고 판매 수리 1위를 자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지금 10위 안에 EV6 들었지만 1위가 전기차 니로라는 거예요. 기아의 전기차가 지금 스웨덴에서 1위를 달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로 EV는 부분 변경 모델 출시 계획으로 지난달에 판매가 주춤했지만 신형 모델의 인도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는 또 판매량이 늘어날 거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아가 이번 스웨덴을 장악을 하고 있구나 확인했습니다. 미국만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스웨덴에서도 1위를 기아가 달성하고 있구나. 아니 뭐 스웨덴이야 그럴 수 있죠. 뭐 다른 데는 없습니까? 유명한 데 영국이라든가 보시면 현대차 7월 영국 전기차 1위입니다. 스웨덴도 1위, 영국도 1위, 점유율 12.2%입니다. 보시면 현대자동차가 지난달 영국 전기차 시장 1위에 올랐습니다. 전기차 최강자인 테슬라가 상하이 봉쇄에 따른 생산 차질로 공급 어려움을 겪는 틈을 타 왕자를 꿰찼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아가 3위입니다. 그래서 영국 자동차 공업협회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달 영국 BEV 시장에서 1,494대를 판매하면서 시장 점유율 12% 1위에 올랐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뒤를 폭스바겐이 넘어가고요. 그다음 아우디 등등 올라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 전기차 시장 규모는 총 12,243대고요. 전년 대비해서 약 1.9% 성장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이번 판매 순위 제외가 됐고요. 그 이유는 이제 공급 차질이 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영국 전기차 시장이 거듭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급력이 얼마나 좋냐에 따라서 이 순위가 결정되지 않을까.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위를 영국에서 달성하고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영국에서는 1위를 현대가 달성하고 있구나. 그럼 사실상 거의 유럽을 현대기아가 먹었고 플러스로 미국도 지금 먹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전기차 기업이다 그럼 다 잘 나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최근에 그냥 전기차 자체가 추세일 수 있으니까요. 현대기아만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닐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누구예요? 바퀴 빠지는 전기차 리콜 넘어 전액 환불 토요타 수단 시대입니다. 그래서 품질을 내세워 내연기관차 절대 강자를 차지한 토요타가 전기차에선 굴욕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첫 전용 전기차 BZ4X가 주행 중 바퀴가 빠질 우려가 있어 전량 리콜을 선언한 데 이어서 전액 환불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 첫 모델인 BZ4X를 구매한 소비자 중 원하는 고객에 한해 환불 조치, 전액 환불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BZ4X는 지난 6월 주행 중 바퀴가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리콜 발표를 했고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리스크가 있긴 한데, 그래서 이 중에서도 뭐 정말 일부에 한해서 전액 환불을 해줄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우 성실하게 수리 방안을 찾는 중이며 방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차를 주행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미 경고문을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로 완성차 시장을 제패했던 토요타가 내놓은 첫 순수 전기차였지만 품질이 우리 예상을 좀 넘지 못한 상태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대한민국의 현대차가 아니라 이런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 어떻게 보면 새로운 플랫폼을 가진 기업들이 지금 품질로서 대한민국을 쫓아오질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네요. 토요타는 오히려 전 전량 리콜에 이어서 전액 환불까지도 지금 언급하고 있는 상태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비교적 현대차나 기아차는 얘기한 대로 품질이 상당히 높고 상당히 만족스럽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아니 근데 이렇게 알겠습니다. 전기차라든가 좀 2차전지 이 성장성 또는 품질 다 인정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요새 좀 이 충전할 데가 없다라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 또한 이제 대한민국 내에서 해결을 준비하고 있죠. 전기차를 세워만 놓으면 그러니까 굳이 뒤에다 뭐 꼽거나 그럴 필요 없고 그냥 세워만 두면 알아서 충전되는 무선 충전 규제 특구가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탈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배터리 충전입니다. 그래서 세워만 두면 충전되는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고 경북 경산을 무선 충전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하고 주요 기술 국산화와 산업화에 나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받지만 사실상 이 전기차 충전하는 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경산에다가 전기차 무선 충전 특구로 지정을 해서 실증 사업에 나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도심 주유소에 고출력 무선 충전 시설을 설치하고 배송용 소소형 전기차를 무선 충전하는 기술을 표준화하는 것이고 이미 설치된 유성 충전 시설에 무선 충전기를 연결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제에 막혀서 산업화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실증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련 시장이 아마 2030년까지 1조 3천억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이제는 무선 충전까지도 이제 규제 특구로 지정이 돼서 실증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구나. 알겠습니다. 무선 충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오케이 상반기는 성장했다 칩시다. 근데 하반기도 2차 전지 성장할 수 있겠어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그래서 보시면 2차 전지 헬스케어 낙폭과 대주 노릴 만하다. 하반기도 해볼 만하다라는 거예요. 증권가에서 7월까지 본격화한 베어마켓 랠리가 오는 10월까지 하반기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매력이 풍부해진 좀 과대하게 바닥을 치고 있는 성장주를 공략해라. 그게 아마 2차 전지이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성장주의 낙폭이 과대했고 그만큼 반등 구간의 복원력이 강하다. 그래서 성장주 안에서도 2차 전지 배터리와 헬스케어 업종의 수익률이 고무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도 아마 2차 전지 헬스케어 기대감이 나올 것이다라고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충분히 하반기도 기대감 있는 거 알겠어요. 근데요, 아까 얘기했잖아. 새로운 2차 전지 종목을 어떤 종목을 찍어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2차 전지 종목에 대해서 정리해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 캠트로스고요. 두 번째가 무선 충전 관련주입니다. 아모센스고요. 그 다음에 분리막 관련주입니다. SKI 테크놀로지 분리막입니다. 그리고 MK전자입니다. 이거는 음극재고요. 그 다음에 엔캠입니다. 전해액입니다. 이 관련주 여러분들이 무조건 관심을 가져야 된다. 바닥에서 출발하는 기업이다.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급등이 나오긴 했는데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 눌림목이 살짝 나아지고 있는 부분 긍정적으로 관심을 가질만 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아모센스는 이제 이 무선 충전 관련된 기업이고 아까 무선 충전 이슈 보셨죠? SKI 테크놀로지 바닥에서 이 분리막입니다. 충분히 추세 전환이 이제 막 만들어졌다 말씀드리고 MK전자입니다. 음극재고요. 이 또한 추세 전환이 이제 막 만들어졌다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엔캠입니다. 전해액이고요. 추세 전환 이후에 상승이 아직 크게 안 나왔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질만 할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엔캠은 실적이 별로라 좀 여러분들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지금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따라서 2차 전지 배터리 수혜 있는 거 알겠고요. 약 550조 규모의 수혜라는 거. 그게 바로 2차 전지 관련주인데 2차 전지 중에서도 새로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아까 전에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수 대표가 알려드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나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들 또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정리해주세요. 또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 대표의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러면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그럼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시고요. 각 스마트폰 내에서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100% 무료로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뭐라고 뜨냐?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장 시작 전 시황을 정리를 해드리고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2차전지 자료집을 무료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당일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5만 명 달성 자료 공개해서 올려놨습니다. 이 자료 공개 꼭 누르시면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꼭꼭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이 자료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보시면 당일 리얼 추천주에서 매일매일 8월 9일, 8일, 5일, 4일, 3일, 2일 추천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꼭꼭 무료로 종목 확인하셔라 말씀드리고요. 급비 분석에서는 저희 장 시작 전 시황까지도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급비자료에서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영화 관련주, 이런 영화가 있었고 저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하면서 정리를 해드렸죠.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다. 최근에 이런 이슈 때문에 이런 관련주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이슈 때문에 이런 종목이 움직였습니다. 정리를 매일매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만 보셔도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 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6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